홍윤 실전 인상학.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홍윤 장세택 선생님 모시고 인상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주까지는 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눈썹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번 주까지는 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눈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의 이제 구성과 세부 명칭이 이렇게 있는데요. 눈썹에 대해서 우선 눈썹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명칭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은 이제 산으로 얘기하면 산에서 자라는 초목과 같아요. 초목과 같은 털이죠. 이게 털이니까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털이고 또 이제 산으로 얘기하면 산천초목이 되죠. 자라는 풀, 나무 이런 거에 비유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산에서 나무가 잘 자라려면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일단 이게 이 땅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는 이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땅에는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서 이제 태양이 이제 물을 이렇게 봄에 끌어올리잖아요. 이제 봄에 끌어올려서 이제 여기 만물을 이제 키우는 이 작용을 하는데 이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면은 또 이제 바람이 안 불고 또 어떤 피해가 없다면 산천초목이 이렇게 자라는 이 풀이 나무가 어떻겠어요?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잘 자라겠죠. 이렇게. 또 풀은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랐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수확도 이렇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땅이 얼마큼 기름지고, 그러니까 불과 물, 수하가 얼마큼 이제 이거를 잘 길러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얼굴로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털이에요. 털이 되죠. 그래서 이게 눈썹도 일종의 털이거든요. 이게 눈썹도 이제 털이다. 털의 종류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눈썹이 이제 얼마큼 이제 이게 잘 났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땅이 얼마큼 잘 기름졌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땅이 잘 기름지게 되면 이제 눈썹 털이 부드럽고 좀 윤택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좀 나겠죠. 이렇게 잘 나겠죠. 그래서 이제 눈썹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이렇게 나야 된다. 싱싱함이 이제 묻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눈썹이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은 뭐죠? 일단 해와 물이 이게 눈썹을 땅을 기름지게 해서 이게 잘 자라는 조건을 만들어줬죠. 그죠? 조건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해와 이게 이제 불이죠. 불과 물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땅을 기름지게 했으니까 풀이 이제 이렇게 잘 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해와 불이 이제 뭘까요? 이거는 이제 부모죠. 부모. 요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나한테 이제 물려준 정과 혈이에요. 정과 혈이 얼마큼 균형을 잘 맞춰서
기름지게 해줬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눈썹을 보고 부모의 질을 얘기하죠. 질. 그럼 선생님, 눈썹이 예쁜 사람들은 부모 덕이 있는 거네요. 일단 부모의 유전자가 우량하다고 봐야죠. 우량한 내가 유전자를 일단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체의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윤택하지, 그러니까 눈썹이 못생긴 사람들보다는 내가 눈썹이 잘생겼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하다. 눈썹이 연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몸이 연약하든지 또는 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또 너무 진하다 그래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사연이 있고 연하면 이제 눈썹이 연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연약하고 눈썹이 진하면 이제 또 마음도 강하고 그런 뜻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이 진하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눈썹이 진하시면은 이제 풀이 다시 눈썹이 진하다는 건 풀이 억세게 자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억세게 자랐으니까 억세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억센 일을 했다. 눈썹이 연하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연하다 그러면 억센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몸을 쓰지 않는 일을 했다, 머리 쓰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억센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남자분들이 좀 눈썹이 약간 좀 진하고 억센 편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돈을 벌어 와야 되고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눈썹이 조금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어디 가서 뭐 경쟁 같은 거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안 하고 또 마음이 또 이제 여리니까 남편한테 또 애교도 잘 부리고 그다음에 행동이나 이런 몸가짐이 되게 조금 유하고 부드럽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여자분이 눈썹이 좀 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집에 있다면 남편한테 애교가 없겠네요. 좀 없죠. 예, 그런 뜻이 이제 여기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보고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해본다면, 그죠? 부모님 사이도 그렇게 애교가 있는 사이가 좀 아니었겠다 이렇게 이제 다정한 부모님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그 서양 여배우 중에서 브룩스 힐즈라는 눈썹이 굉장히 짙은 여배우가 있거든요. 네. 그 여배우도 좀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남자 같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자가 좀 눈썹이 좀 진하다 그러면 이제 좀 활동적으로 좀 이거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눈썹이 이제 하는 일은 이제 보수관이라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식물이 요거는 이제 눈썹은 이제 이게 신장의 외부 사항이에요. 신장의 외부 모습이에요. 외부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귀에도 있지만 눈썹에도 이렇게 이제 있어서 눈썹이 이제 어릴 때는 좀 진하다가 나이 먹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쇠하면은 눈썹 털이 하얘지잖아요. 조금 반백이 되면서 하얘지고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눈썹이 하얗죠. 예. 그러면 이제 눈썹이 하얗다는 건 그만큼 신장이 늙어갔다 이렇게 나이 먹고 이제 쇠퇴했다 이런 뜻이니까 곧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뜻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눈썹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하얗게 좀 변해지면서 이제 그
외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눈썹은 특히 이제 이게 간하고 많이 좀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간이라는 걸 이제 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횡으로 털이 이렇게 자란 모습이 이제 간이 주관을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모습,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만일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그 민둥산 있잖아요. 나무 없는 산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뭐 동물도 안 살고 식물도 안 살고 산사태간에서 이제 망가지고 막 그 풍파가 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이 이제 나무가 울창한 나무가 들어서고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 가치가 있는 산이잖아요. 그죠? 털이 이렇게 눈썹이 없다 그러면 이제 민둥산 비슷하게 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일 이제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민둥산인데 뭐 민둥산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좀 기형적으로 좀 될 확률이 많아요. 그 뭐 아무래도 이제 햇빛도 막아주는 것도 없고 좀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고생을 조금 하겠네요. 자식의 문제가 좀 당장 들어오겠죠. 정상적이지 않은 자식을 놓을 확률이 이런 것도 많다. 또 너무 진하면 빡빡해서 너무 진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썹이 없으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산이라면 나무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또 형제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민둥산이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썹이 이 작지만 엄청나게 이제 하는 역할, 그러니까 얘기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이 이렇게 내가 이제 조상이 음덕을 이렇게 많이 쌓았다. 많이 베풀어져서 이제 음덕을 쌓았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내가 물려받은 게 이제 음덕이면 많이 쌓아줘야 음복을 받아요. 이 복을 받는데 먼저 내가 쌓아야 틀림없이 복을 받거든. 내가 복을 받고 쌓을 수는 없어요. 먼저 쌓아줘야 내가 줘야 반드시 내가 주어야 이렇게 대가가 돌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덕을 쌓아야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눈썹이 좀 못생기고 뭐 그랬다 그러는 거는 내가 우리 조상이나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상이나 또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복이 얼마큼 잘 많이 쌓았나? 많이 쌓았으면 땅이 기름져요. 그럼 눈썹이 이렇게 잘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눈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논에 이제 이렇게 땅이라 그러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참 내가 잘 자랐다 그러면은 내가 부모가 나도 농사를 잘 지었지만 나도 내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근본이 됐죠. 이게 땅이라면 여기 자라는 거니까 여기를 내 자식으로 봐도 돼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얼마큼 잘 됐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눈썹이 잘생기면 뭐 사업을 해야 된다, 직장을 다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됐건 간에 잘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부분에 이제 참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눈썹이 여기는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게 완전히 이게 피부하고 이렇게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 풀은 싱싱하게 자랐는데 이 풀은요? 이게 누웠다는 건 뭐죠? 끝이 조금 아쉽네요. 이게 풀이 누울 때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눕죠? 너무 길어져서 눕지 않나요? 길어져서 누울 수도 너무 길어져서도 누울 수도 있는데
메가리가 이게 메가리가 없어서 눕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기름지지 못하다든지 또는 어떤 병이 들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림없이 여기 이렇게 됐다면 아,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겠구나. 틀림없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거 눈썹이라는 게 정을 나누는 곳이에요. 내가 정을 나눈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육친이죠. 부모, 형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정을 나누죠. 내 배우자도 정을 나누고, 내 자식들하고도 정을 나누고, 밥을 이렇게 이렇게 밥상에 둘러 앉아서 같은 침을 공유하는 사람.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내 침이 묻은 거를 이렇게 국도 떠먹고 그러면 상대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베베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좀 꼬인 인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 꼬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이제 이게 한번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꼬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선생님? 너무 아쉽잖아요. 인생을 한번 이렇게 쫙 펴보고 해야 되는데 피다 말다 꼬여버렸으니까 아 그러면 집안에 누구 자살한 사람이 있겠구나. 음독 자살인지 농약을 먹고 죽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목매달아 죽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타내줬으니까. 그죠? 땅에서 나타내줬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눈썹이 너무 앞부분부터 이렇게 다 누워있는 것보다는 앞에는 조금 이렇게 선긋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가지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싱싱해야 돼. 싱싱. 끝도 이렇게 서야 돼. 서야 싱싱. 근데 이게 거의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착 가라앉아서 없어요. 땅에 붙어버렸어. 이게 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 앞머리부터 이렇게 자꾸 눕히려고 이렇게 젤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왜 눕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 환자 생겨라. 집에 환자 생겨라. 병든 사람 생겨라.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죠. 병든 사람 생기면 돈도 들어가고 참 좋겠다. 아, 그럼 이렇게 눕히는 거는 좋은 게 아니네요, 선생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은 요 앞에는 이제 폐와 관련되고 뒤에는 이제 간이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고양이나 개나 뭐 이런 동물들을 기르다가 발로 차고 막 발로 뻥뻥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냥 이렇게 승질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털을 팍 세우죠. 그럼 그 승질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안 좋은 사건, 내가 이제 남하고, 내가 때렸다는 거는 고양이 입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상대방한테 내가 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이 이렇게 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횡폭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생각지 않은 일이. 뭐 교통사고를 팍 당한다든지, 남한테 해를 당한다든지. 또 성격이 어때요? 싸납겠어요. 싸납죠. 왜냐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거니까. 싸납잖아요, 고양이가. 눈썹을 보고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눈썹에는 이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죠. 생리를 할 때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죠. 공두서고 날카롭죠. 그러면 눈썹 앞이 분명히 이렇게 서요. 지금 나 신경 날카로우니까 너 건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썹이 너무 이렇게 쓰면은 거친 거고 너무 누우면 또 유약한 거고 그러네요. 예, 누워버리면 땅이 뭐 병이 든 거지. 서버리면은 땅이 너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짝바짝 섰다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일, 뭐 거친 일, 남하고 싸울 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 누워 있으면은 병 들어서 집에 누워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도 눕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있어야 그렇죠.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 근심 걱정, 우려,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눈썹을 보시면 돼요. 눈썹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눈썹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썹이 밝고 윤택하면 현재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썹이 좀 눈썹 부분에 탁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선생님, 흔히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앞쪽은 조금 연하게 그리고 뒤쪽은 조금 진하게 그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눈썹을 이제 내가 이제 앞쪽이 원래 좀 대체적으로 진해요. 앞쪽에 눈썹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많이 약해지죠.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면서 눈썹을 좀 이렇게 진하게 그려서 균형을 맞춰주는 건 좋죠. 그 눈썹이 진하고 그런데 뭐 굳이 뒤에도 진한데 뭐 진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연하면 조금 좀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런데 또 남자들 중에서요, 눈썹이 좀 약간 중간에 끊기신 분들도 많거든요. 눈썹이 이제 끊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풀이 자라다가 중간에 뭐 이게 땅이나 이런 쪽에 어떤 돌이나 뭐 안 좋은 물질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게 털이라는 게 이제 어머니야 이제 혈과 아버지의 정이 둘이 만나서 했는데 나하고 피를 나눠 가지신 분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단명을 할 수 있거나 뭐 장애가 들어온 분이 여기 있었다. 왜 풀이 못 자라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여기 눈썹을 이렇게 피어싱으로 귀 뚫듯이 뚫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고기가 털도 안 나고요. 예. 그건 이제 부모님이 좀 뜯어 말리셔야겠네요. 아니 눈썹 자체에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죠. 피어싱을 한다는 거는 이제 미친 짓이에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눈썹이라는 것이 이게 이쪽 눈썹하고 이쪽 눈썹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당이라는 그 모든 얼굴에 양기가 모이는 곳이 인당이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인당이 모이죠. 그 인도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칠하고 다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 인당이죠. 여기가 되게 좀 중요한 사례인데 이게 피어싱을 이렇게 했다. 여기에 피어싱을 했다 그러면 인당에다가 피어싱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당의 결정은 눈썹이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 인당이라는 것이 가정궁인데 내가 태어난 곳도 되고 이제 부모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곳에 아예 그냥 피어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에다 양기인데 양기가 모여있는 곳에 이게 뚫어버리면 이제 이게 양이 음으로 돌아가죠. 상처가 내면 이제 음으로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남자라면 어떤가 리더가 돼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들인데 이제 이게 음이 되면 이제 부하가 되죠. 부하가 되고 수하가 되죠. 제대로 된 직업이나 가정을 못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여기 문제가 생기면 훌륭한 리더가 되는 남편을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자들도 이게 이런데 흠이나 상처 생기면 남편이 갑자기 이제 못난이 남편이 돼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다가 흠 상처를 내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 눈썹 문신을 한다. 그것도 미친 짓이에요. 문신도 안 하십니까? 당연히 문신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거 바꾼 거하고 똑같은데. 흔히 눈썹이 못생기면 문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매일 그리는 것이 더 낫군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뭐 이게 눈썹도 못생겼는데 코까지 못생겼는데 이게 문신을 했다.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선생님. 아주 그냥 자기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아주 그냥 안 되기를 아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끔 갑자기 눈썹에다 피어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안 좋겠네요. 부모님한테도 안 좋고 자기 인생도 꼬이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만일 꼭 해야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득과 실을 따져야죠.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된다면 하고 실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선생님, 판단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전문가. 근데 눈썹에 그렇게 안 좋게 한다는 거는 이제 나는 리더가 안 되고 부하로서 이렇게 그 종업원으로서 살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양기가 깨졌다는 거는 이제 가정도 깨질 수 있고 사업도 다 망할 수 있고 재물도 다 흩어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학업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배운 거 한 번도 하나도 못 써먹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4년까지 해가지고 이거 따온 거를 이게 깨졌다는 거는 못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은 이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일단 좋다. 눈썹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심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근데 요즘 눈썹 문신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함부로 문신을 하시지 말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네네, 이게 전문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쪽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고, 일단 이제 눈썹은 이제 산에 비유하면 산천초목과 같은 거니까 이게 잘 자랐다는 것은 땅이 기름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떠한 수확도 많이 내고 무슨 일을 했을 때 결과도 잘 내고 수확도 많이 내고 아주 기름진 내 자체가 기름진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눈썹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고 좀 더 이제 눈썹에 이제 이런 이제 이게 부위 눈썹도 이제 이렇게 부위가 있어요. 요 부위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재밌게 또 공부해 보시면 아, 눈썹이 이런 중요한 게 있구나 하고 새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홍윤 장세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